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스키매틱 확인하셨듯이 이제 매싱 메서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싱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될 텐데, 보시면은 지금 이런 이쪽이 인넷이고 이쪽에 아웃렛인 이런 형상 계산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 평판인데 이 평판 주변을 흐르는 유동을 이제 관찰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삼각형 격자가 사각형 격자에 비해서 더 많이, 같은 면적 대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같은 면적에 비해서 격자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계산 시간이 좀 더 느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그 이렇게 측류인데다가 그 앞부분 유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입구 같은 부분에는 사실은 그렇게 빽빽하지 않아도 격자가 어느 정도만 표현이 돼도 이렇게 저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를 계산을 그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입구 부분에는 조금 덜 성기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반면에 이제 이 출구 부분도 사실은 조금 그 계산 도메인에서, 사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후류의 관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후면은 좀 더 빽빽하게 줘야 되는데, 사실 이 계산 형상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형상은 아닙니다. 예제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제 출구부가 만약에 이 유동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이제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성기거나 아니면은 저 사각형으로 정렬된 격자를 좀 짜주시는 게 격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유입구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퀄리티로 따진다면 사실 사면체에다가 벽에다 레이어도 좀 많이 넣어주고 해주셔야 될 텐데, 뭐 어쨌든 간에 일단은 형상이 이러니까 이제 이 부분, 저희가 계산의 주력이 되는 이 부분은, 이 안쪽 부분은 계산의 주력이 되는 이 안쪽 부분은 테트라로 하셔도 좀 충분히 빡빡하게 많이 그 격자를 넣어주셔야지 이제 유동이 많이 표현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그 형상을 만들고 격자를 짜기 전에 우선, 아니면은 형상 단계부터 나는 이 부분은 조금 성기게 가져갈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은 따로 그 형상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쉐어 토폴로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저 계산 초기 단계부터 그 목적에 맞게 전부 다 생각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그 형상 작업부터 수행을 해주셔야지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만 딱 따로 떼가지고 이제 계산을 시작을 했는데 앞에 풀리 디벨롭이 안 된 상태에서 유입구가 들어오다 보면은 이 계산이 사실은 그렇게 막 썩 좀 좋은 계산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이제 처음 단계로 돌아가서 형상 작업에서 이 앞부분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불상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계산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금 생각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좀 넉넉하게 이렇게 형상 작업도 수행을 해주시고 또 격자 작업도 수행을 해주셔야 반복해가지고 이제 여러 번 작업하시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헥사냐 아니면은 테트라냐. 이제 사실은 헥사라고 해서 물론 많이 정확하기는 하지만 격자수도 줄고, 근데 사실은 헥사는 이게 만들 수 있는 형상이 있고 만들 수 없는 형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신다면 사실은 두 개를 적절히 잘 섞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면은 헥사로 이제 정렬되게 좀 격자를 짜주면은, 사실 저 CFD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쁘게 격자를 짰다라는 이제 약간 속어까지는 이제 그런 그 은어 비슷하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쁜 격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정렬돼 가지고 좀 이쁘게 이렇게 꼬인 것도 이쁘게끔 이렇게 격자가 형성이 되는데, 사실 이런 형상들의 경우에는
그 수입이나 아니면 헥사를 만들 수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사실 뒷부분에 가면 사실 저희는 이렇게 좀 더 복잡한 형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형상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테트라를 가주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경우에는 이거는 억지로 이제 헥사를 짜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격자 수가 오히려 과도하게 헥사가 많아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헥사보다는 이제 테트라를 복잡한 형상에서는 주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단순한 형상이고 수입이 가능한 형상일 경우에는 이제 헥사를 좀 많이 다뤄주시고, 이제 복잡한 형상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이제 좀 헥사보다는 테트라 쪽을 많이 가져가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물론 그 계산 정확도나 이런 걸로 본다면 사실 테트라보다는 헥사가 맞기 때문에 헥사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이런 형상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잘라서 헥사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시간 안에 과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차라리 헥사를 가져가서 저 테트라로 만들어서 좀 더 그 격자 수를 늘리는 대신에 테트라로 그 격자 생성을 조금 수월하게 가져가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두 개를 약간 적절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과제 시간 내에 이제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메쉬를 어떤 걸 가져가실지 이제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주셔서 이제 격자 생성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패치 컨포밍이랑 패치 인디펜던스에 대한 이제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 뭐 말은 거창한데 그렇게 막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패치 컨포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부터 만들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패치 인디펜던스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은, 패치 컨포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외부에 보시면은 이 서페이스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이 서페이스에서 격자를 생성한 다음에 이 안쪽에 볼륨을 격자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되게 날카로운 엣지들인데, 여기 보면 날카로운데 엣지가 이 부분에도 빽빽하지만 전부 다 이렇게 메쉬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패치 컨포밍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상들을 전부 다 살려서 이제 넘어오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러니까는 서페이스 메쉬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안쪽 메쉬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패치 인디펜던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메쉬를 만들면서 바깥쪽으로 최종적으로는 바깥쪽 형상에 대해 메쉬를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패치 인디펜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형상이 뭉개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움푹 파여들고 해야 되는데 약간 많이 조금 뭉개져서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플루언트 디폴트는 패치 컨포밍입니다. 그리고 요걸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 요 형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샤프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미리 전부 다 그 수정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없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넘어와야 계산 형상에도 수월하고 이제 계산에도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전에 이제 그 형상을 만드시거나 수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없애주시고 오시면은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패치 컨포밍을 저희는 무조건 주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패치 인디펜던스는 그냥 기능은 이때 이제 프론트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엣지, 그 다음에 페이스, 엣지에서 이제 엣지가 있으면 얘네들 다 나눠주고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페이스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페이스 생성된 애들을 가지고 이제 안쪽에 바디 볼륨까지 이제 생성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드 클린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론 뭐 저거 하면은 이제 그 패치 인디펜던스를 사용해서 클린업 작업 안 하고 그냥 넘어와서 해겠다 하시면은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만 있다, 이 두 개가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치 컨포밍으로 했을 때 이제 계산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패치 컨포밍으로 해서 이제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디테일스 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걸 설정을 해줘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부분도 뒤에서 이제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이제 보면은 캡처 커베이처라고 해가지고 커베이처랑 이제 프록시미티라고 이제 두 개를 많이 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그 이게 19.2 버전으로 지금 그 교재가 작성돼 있어서 그런데 요즘 버전에는 아마 이게 조금 그 GUI가 살짝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종종 이제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거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네요. 이거 없어진 건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두 개가 없어진 거는 아니고 이제 다른 데에 숨어 있거나 이제 아니면 조금 이름이 변경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저거 그 사용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나 아니면은 이제 작업 수행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해도 이제 당황하시지 말고 좀 잘 찾아보시면은 그 위아래쯤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만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패치 컨포밍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 글로벌한 이제 사이징을 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드밴스드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그 저 메서드 그 메시 메서드기는 한데 이제 메시 메서드로 가서도 이제 이런 창을 보실 수 있다. 이제 여기도 보면 프로시미티랑 커베이처를 넣을 수 있다. 이제 디폴트로 돼 있으면은 아까 방금 전에 보시면 얘가 글로벌인데 글로벌 사이즈에서 여기 커베이처랑 프록시미티를 그대로 얘는 가겠다 하면 디폴트로 해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이 면에서는 이 바디에서는 좀 더 빡빡하게 주겠다 아니면 좀 덜 주겠다 하시면은 여기 그 이 사이징들을 바꿔주시면서 그로스 레이트나 이 사이징을 바꿔주시면서 로컬에서 이제 그 설정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이 디폴트기는 한데 로컬 사이징을 주시게 되면 로컬 사이징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메커니즘이 이제 그리고 로컬 사이징이 선택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로 대체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패치 컨포밍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패치 컨포밍이랑 이제 그 패치 인디펜던트랑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실은 저기 PPT다 보니까 확대가 크게는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은 좀 이 원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나타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매끄럽게 이렇게 원이 형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되게 빡빡하게 된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로스 레이트도 좀 그렇고 사실은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은 격자는 아니게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서 이제 가급적이면 패치 컨포밍으로 넘어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헥사 메시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학교 이제 학생분들 계시다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CFD를 오래 하셨던 교수님이면은 무조건 헥사로 짜와야지 무슨 소리야 라면서 테트라를 좀 경시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좀 계시기는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퀄리티가 충분히 좋다면 사실 테트라도 그렇게 막 몹쓸 격자는 아닌데 이제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제 퀄리티도 기본적으로 만든다면은 이제 헥사가 퀄리티가 높고 퀄리티 대비해서 격자 수도 사실 적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저희 이제 사실은 컴퓨터가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없어진 거라서 저희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격자 수가 뭐 한 10만 개만 돼도 와 진짜 많다라고 할 정도였었는데 요즘에는 뭐 한 100만 개, 1000만 개는 다들 기본으로 깔고 가시니까 사실은 테트라로 해도 무방한 이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가면은 하루 세월, 한 세월 계산하는데 뭐 한 달이 걸리네, 뭐 1년이 걸리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이슈는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테트라도 많이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퀄리티 때문에 그 계산 정확도가 낮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요. 물론 이제 계산 그 격자 수로 본다면은 사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나 아니면 2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헥사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다 잘라줘 가지고 헥사 메쉬를 다 만들어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테트라로 가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은 근데 자동 메쉬로 해도 스큐 같은 경우도 맥스가 얘는 뭐 사실은 이건 크게 문제 없는 퀄리티 기능입니다. 맥스가 0.8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기는 한데 퀄리티가 그래도 헥사 메쉬가 더 좋은 걸로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헥사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윕 메서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소스면에 대해서 이 소스면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 소스면에 대해서 수입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 지금은 이제 이 면이 사각형 면들만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직육면체로 될 거고 만약에 여기가 삼각형이라면 아까처럼 이제 삼각기둥이 전부 다 이 면에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윕 메서드라고 해서 스윕으로 해서 이제 스윕 허블 바디라고 해서 이제 타겟 해가지고 소스면 타겟면에서 이 길이 방향으로 몇 개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 메쉬를 짜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오토매틱으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소스면으로도 줄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지금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면과 이면을 수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아마 이면과 이면도 수입이 가능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보시면은 소스 타겟면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오토매틱으로도 가능하고 소스만 주는 것도 가능하고 소스랑 타겟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제 맞는 걸 확인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격자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소스면, 타겟면 이렇게 여기도 소스면 2개 클릭해 주시고 타겟면 하나 클릭해 주시면은 보시면은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인데 그래서 요 자국을 이렇게 살려서 보시면은 요 자국을 이렇게 살려서 요 면에도 이렇게 그 수입으로 해가지고 넣어주신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네. 그리고 이제 소스면은 이제 요 면 2개를 잡고 밀었기 때문에 이제 요 원이 산 상태로 격자가 이제 생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교재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더 뒤에다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벽 조건을 저희가 이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벽면에서는 사실은 여기 그 유체역학을 배우셨으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벽면에서는 이제 터뷸런스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그 충분히 발달되기 전까지는 이런 그레디언트가 생기게 됩니다. 벽면에서의 속도는 0이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그 벽면에서의 요 그레디언트들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수입 바디 같은 경우에는 요 면에 대해서 저희가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보면은 페이스 하나고
뭐 보시면 다 오토매틱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넣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요거랑 요 엣지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인플레이션이 여기 면에 전부 다 생성이 된 상태로 이쪽으로 이렇게 수입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그때 한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용하다면 이제 유용한 기능인데 여기 메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쇼 창에서 여기 보면 스위퍼블 메시라고 해가지고 스위퍼블 바디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수입이 가능한 애들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입이 가능한 애들이고 요 놈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칠이 안 돼 있는데 보시면 여기 언스위퍼블 해가지고 사실은 요 면을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이런 요철이 생기다 보면은 얘가 이쪽으로 밀어줄 수가 없으니까 언스위퍼블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수입으로 만들려 주려면은 요것도 쪼개고 여기도 썰고 저기도 썰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전부 다 썰어주시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수입하게 돼가서 수입업을 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얘네들도 전부 다 헥사로 해서 이렇게 좀 이쁜 격자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테트라로 해주면은 그냥 요것도 그냥 하나 통짜로 해가지고 테트라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 하나 테트라 통짜로 해주면 되는데 헥사로 굳이 만드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씩 이제 다 썰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생성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니까 이제 헥사는 생성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멀티존입니다. 멀티존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썸 CFD에 있던 기능들을 좀 가져온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얘가 하나의 통짜 블럭인데 원바디짜리 통짜 블럭인데 얘가 이제 계산상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짜달라 가지고 얘네들 전부 다 헥사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면들을 또 만들어 준 다음에 요 면에 대해서 또 수입 비슷하게 해서 헥사로 해서 형상을 살려가면서 이제 격자를 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옛날에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니까 한 14버전 뭐 이럴 때만 해도 진짜 좀 많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멀티존으로 안 하고 그냥 얘를 전부 다 이 면에 대해서 이 4개 동가리들을 전부 다 잘라준 다음에 이 얘네들에 대해서 헥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면에 대해서 수입을 해서 이제 격자를 짜는 식으로 했다면은 요즘에는 그냥 디폴트로 그냥 멀티존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원바디로 해서 가져오셔도 이제 오토메이싱이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그냥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그 멀티존으로 바꿔주시고 바디 하나 설정해 주셔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대부분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부분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쁜 헥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트메시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헥사만 넣는 경우도 있고 여기 헥사로 하면은 이제 풀 헥사로 이제 다 들어갑니다. 전체가 다 헥사로. 그러니까는 여기 조금 찌그러지거나 해 보이지만 얘도 그래도 결국에는 헥사고 그 사각형이고 다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헥사 프리즘을 섞게 되면은 이제 일부분은 진짜 퀄리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거 컴퓨터 이제 오토메싱 하다가 퀄리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부분에는 이렇게 프리즘 격자를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판단하시면서 헥사로 갈지 프리즘으로 갈지 이제 이 부분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퀄리티 보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이라고 해서 전체 이 면적이 동일하게끔 이제 넣어주는 거랑 파브라고 해서 이제 약간 좀 그레디언트를 주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섞어가지고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니폼은 보면은 이쪽 그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이 거의 유니폼하게 크기를 가져가고 이제 파브 같은 경우에는 이쪽 외곽 쪽이 조금 성기고 이 원 근처로 갈수록 조금 촘촘하게 이렇게 그 격자가 형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엘리멘트 사이즈인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수입을 해주는데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사실은 이러면은 사실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그러니까는 그 종횡비가 좀 그 가로 세로의 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좋은 격자는 아닌데 이제 이건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 수입 엘리멘트 사이즈라고 해서 이거를 5로 해서 이제 5 간격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게끔 해준 것 같고요. 원래는 디폴트로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실은 오토매틱인데 디폴트가 저희는 오토매틱이다 보니까 굳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이게 형상이 여기 이렇게 따로 있는데 요 부분에 오토매틱을 주면서 뭐 사이즈를 뭐 좀 더 많이 주거나 하신다면은 사실은 오토매틱을 쓰셔도 되는데 오토매틱이 말 그대로 테트라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헥사나 테트라나 자기 마음대로 그 형상이 되는 대로 그 저 NC 스매싱이 그 가지고 있는 최적의 이제 솔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적의 메서드로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오토매틱은 만약에 그냥 다 테트라로 넣으실 거라면 굳이 따로 넣어주시지는 않아도 무방한 그런 옵션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존재를 하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별히 이 위쪽에 좀 더 뭐 격자를 많이 준다거나 특별히 이제 부분별로 격자를 많이 준다거나 하면은 이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또 2D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2D 해석들도 그 간단하게는 많이 하시다니까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드랑 트라이앵글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는 이제 헥사랑 저 테트라였는데 테트라가 트라이앵글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각형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헥사가 쿼드라고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토매틱으로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메시 메서드에서는 똑같이 그 멀티존으로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쿼드 헥사로 하면은 이제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그 삼각형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올 쿼드로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도 얘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올 쿼드는 이렇게 전부 다 사각형으로 들어가게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이앵글은 지 맘대로 이제 트라이앵글로 다 때려 넣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맵드메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렬로 해서 2D도 이제 격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예쁘게 이제 잘 정렬된 격자인데 이제 맵드 서페이스 사용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뒷부분에 나올 텐데 맵드 서페이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지금은 2D니까 엣지를 이렇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보면은 요 면의 개수, 요 면의 개수, 요 선의 개수, 요 선의 개수 해가지고 이제 개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좀 이쁘게 이렇게 형상이 물론 2D지만 좀 이쁘게 이렇게 그 사각형 형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요거에 그러니까는 얘는 잠시만요. 이 엣지, 이 엣지, 이 엣지 전부 다 따로 이제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엣지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개수로 만약에 설정을 해주신다면은 5니까 얘는 15가 되고 근데 여기는 5도 얘랑 숫자가 다르면은 그 형상이 그 격자로 넘어가지 않기 격자가 그 오류가 나기 때문에 얘도 또 같이 5로 해주시고 또 여기도 또 15로 또 맞춰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컨트롤을 이제 헥사로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전부 다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조금 미숙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보통 대부분 테트라도 많이 하시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해줘서 벽면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약간 가이드라인인데요. 팁이 아니라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플런트는 그 메싱을 2D 메시를 짤 때 이제 조금 제약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2D 작업을 하신다면은 조금 숙지를 해두시고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XY 플레인 무조건 XY 플레인 위에다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Z는 0 이상에다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엑시 시메트리도 이렇게 y는 0보다 큰 위치에다가 엑시 시메트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읽어보시면서 그 플루언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격자 생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플루언트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2D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그 유념을 하셔가지고 격자 생성 때 이제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셀렉티브 메쉬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잠시만요. 다음 걸로 보면 이렇게 저희가 아까 워크시트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뭐를 먼저 생성하냐에 따라서 이제 격자가 생성되는 것도 이제 격자의 그 타입이나 아니면은 그 격자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조금 떨어져 그러니까 쉐어 토폴로지 된 블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원통이랑 여기 뒤에 직육면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원통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직육면체를 생성을 하면은 이 원통은 지금 전부 다 풀엑사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지가 알아서 테트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요 면이 헥사니까 요 면과 맞닿아 있는 이 블록 면에는 그 피라미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뒤에 블록을 먼저 생성을 하고 이제 여기 원통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원통이 전부 다 보면은 다 프리즘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누가 둘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생성을 하냐에 따라서 이 계산 격자가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좀 유념을 해주셔야 이제 격자 생성할 때 오류 없이 이제 좀 잘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기능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그 메시에서 블록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블록 오른쪽 메시에서 이제 오른쪽 선택하신 다음에 스타트 레코딩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메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이제 쭉쭉 메싱 언더바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은 얘 생성한 다음에 2 생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3 그 다음에 뭐 옆에 붙어 있으면 3도 생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를 다 주신 다음에 제너레이트 메시 하면은 메시가 생성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격자가 하나 좀 이상하다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뒷부분에 나와 있을 텐데 그 부분만 따로 삭제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생성해 주시면은 이제 격자가 좀 잘 생성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오메트리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격자가 이렇게 생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테트라 메시 테트라도 이제 패치 컨포밍이랑 패치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좀 다뤘고 헥사 메신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랑 멀티존 2개 다뤘고요. 그리고 2D 메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간략하게 이제 그런 구속 조건들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그리고 레코딩 기능 사용하면은 이제 먼저 생성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격자들을 이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먼저 생성되는 거에 따라서 격자의 형태나 퀄리티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다 쉬셨으면 이제 바로 글로벌 메시 컨트롤 해가지고 쭉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방금 전까지 이제 코어 스킬이랑 메싱 메서드 해가지고 두 개 확인하셨고, 이제 글로벌이랑 로컬, 그 다음에 메시 퀄리티 이렇게 세 개 남아 있는데요. 뭐 뒷부분은 사실은 그냥 사이즈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부분에 좀 더 격자를 많이 준다거나 이제 그런 설정들에 관한 부분이라 가지고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격자 짜시는 데는 수월하게 이제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메시 컨트롤인데 이제 보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창들을 전부 다 펼쳐놓으면은 좀 거부감이 든다거나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사실은 제일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여기 사이징 요거를 사실은 가장 많이 보고 퀄리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펼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거고 사실 평상시에는 얘네들은 다 안 보게 될 거고요. 인플레이션도 사실 로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뭐 글로벌로는 잘 선택을 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다루시게 되는 거는 이 위에 사이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커베이처나 프로시미티 요거를 주로 다루고 이제 그로스 레이트나 맥스 사이즈는 사실 맥스 사이즈는 좀 디폴트로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로스 레이트도 거의 디폴트고 이제 설명은 다 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디폴트로 해도 거의 무방하게 요즘은 잘 짜진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19.2 버전이라서 조금 GUI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없어지거나 어디 간 건 아니니까 이제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니까 이제 저희가 아마 21 R2로 아마 실습을 하게 될 텐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 했던 설명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디스플레이랑 뭐 디폴트랑 이제 디폴트 값들이랑 이제 글로벌 메시 컨트롤에서 이렇게 컨트롤되고 이제 퀄리티는 이제 계산이 다 완료되고 격자가 생성이 다 되고 나면 이제 퀄리티를 확인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체 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전체 면이 아니라 일부 면에서만이나 아니면 일부 저 위치에서만 인플레이션을 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세팅을 하시게 되고 이제 글로벌 메시 컨트롤에서는 아마 글로벌 전체로 이제 아마 인렛 아웃렛 정도 빼고 글로벌 전체로 이제 메싱 인플레이션을 줄 때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셈블리는 아마 요즘에는 기능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아까 보셨던 컷셀 같은 그런 격자들을 많이 만들 때 이제 어셈블리 메싱을 주로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드밴스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CPU를 나눠서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단점이 뭐냐면은 결국엔 지오메트리에서 파트가 좀 나눠져 있어야 이제 얘가 패러렐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그냥 전부 다 통짜로 이제 쉐어 토폴로지 하고 통짜로 지오메트리를 가져왔다면은 사실 이 기능은 그다지 불필요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드밴스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스태틱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격자 크기 격자의 개수, 노드 개수를 보여주는 그런 패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창들을 이제 다 펼쳐놓으면 이렇게 좀 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폴트가 아마 요즘에는 그냥 플루언트 CFD 플루언트가 디폴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보면 메카니컬이 디폴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피직스에서 이제 CFD로 바꿔주시면 아마 디폴트로 이렇게 될 텐데 요즘에는 다 디폴트니까 이거는 그냥 건너뛰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CFD에 그 플루언트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사이징도 이렇게 맥시멈 그 글로벌 사이징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5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댑티브, 프록시미티, 커베이처나 프록시미티 유니폼 이렇게 저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조금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쭉 이렇게 얘네들 설정 바꿔주시면서 이제 그 계산 셀들 격자들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커베이처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의 커베이처 그러니까는 공유를 얼마나 살려갈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커베이처를 yes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보면은 공률 미니멈 사이즈거나 아니면 공률로 노말 앵글로 해가지고 이 공률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이제 저거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커베이처를 그러니까 공률을 살려서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베이처를 살리면 이렇게 원의 그 공률을 살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프록시미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록시미티도 살려주시면은 이렇게 갭마다 여기 보시면은 얘는 잠시만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얘는 갭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갭을 몇 개를 줄 거냐 아니면은 얘도 똑같이 이제 미니멈 사이즈를 몇 개로 줄 것이냐 이런 거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디폴트는 그 갭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작기는 한데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격자가 총 이 방향으로 이 길이 방향으로 3개가 들어간 게 보이십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2개를 이제 같이 쓰시게 되면은 여기 커베이처인 프록시미티 2개 같이 쓰시게 되면은 커베이처는 이렇게 가져가고 프록시미티는 이렇게 가져가고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만 쓰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커베이처는 안 가져가고 뭐 프록시미티 안 가져가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디폴트 값으로 요즘에는 아마 둘 다 꺼져서 나오긴 할 텐데 둘 다 켜가지고 격자를 만들어 주시는 게 사실은 맞고요. 지금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유동이 흐른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격자가 하나기 때문에 이건 진짜 퀄리티가 안 좋은 격자입니다. 계산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속도가 높아지면은 이런 계산은 발산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저 프록시미티를 해줘서 사실 뭐 3개가 미니멈으로 디폴트로 돼 있긴 한데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5개 이상 정도는 가져가 주셔야지 사실은 이 부분에서 그 계산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뭐 회전체 유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블레이드 날이랑 이렇게 케이스랑 맞닿는 면이 한 1mm도 채 안 되는데도 한 뭐 0. 몇 mm 뭐 이런데도 뭐 여기에 한 10개에서 한 20개 사이에 15개 정도는 여기에 그 레이어를 줘야지 계산이 잘 풀린다고 하니까 사실 그 점도 좀 유의해가면서 이제 좀 충분히 격자를 이런 좁은 틈에서는 많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커베이처랑 프록시미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 사이즈는 말 그대로 맥시멈 사이즈고 커베이처도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로 그 사이즈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각도를 주신다거나 커베이처도 아니면 프록시미티도 사이즈를 주신다거나 개수를 주신다거나 그 2개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로스 레이트인데 그로스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 1.1로 하면은 거의 그러니까는 여기가 아마 미니멈 사이즈로 해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 격자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게 전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면서 커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도 이 바깥쪽은 커지고 이쪽은 작고 이쪽은 작은 대신에 이쪽은 크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얘도 이제 1.2라고 하면은 한 20% 정도 커진다. 그 전셀에서 그 1이면은 한 10%,
얘는 30% 이렇게 30% 그러니까는 130%가 되겠죠. 120%, 110%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생성된 거에 비해서 10%씩 커져가면서 그 그로스 레이트를 키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20%가 디폴트고 얘는 뭐 30%인데 사실은 촘촘하게 가져가시거나 할 때는 뭐 1.08까지도 내려가기는 하는데 근데 이 0.2, 1.2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여주려고 이제 올라가는 거고 사실 1.2 이상으로는 올려서는 사실은 저거를 생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많이 가도 사실 1.08도 그 진짜 좀 특이한 계산이거나 아니면 좀 빡빡하게 많이 줘서 이제 음속 계산을 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 좀 많이 그로스 레이트를 줄이고 한 대부분 디폴트는 한 1.2인데 한 1.2에서 한 1.15 정도 사이에 좀 많이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리고 뭐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서 좀 그레디언트를 좀 잘 봐야 된다 하면은 좀 작게 가져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레이트도 사실은 저희 실습하거나 하면서는 사실 그렇게 건드릴 일이 별로 없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트랜지션도 사실은 그로스 레이트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은 그 여기 빨간 원치인데 이 부분처럼 이제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격자 크기가 이제 패스트 하면은 빨리 변한다, 이제 슬로우면 천천히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격자 개수도 그렇고 그 격자 그 보면은 크기도 그렇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사용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요즘 버전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아마 보시면은 저 크로스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스팬 앵글 센터라고 해가지고 얘도 사실은 코어스 미드 파인으로 해가지고 얘도 사실은 커베이처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디폴트가 미디엄인데 미디엄 값으로 가셔도 사실 크게 상관없고요. 그 왜냐면은 사실은 저희는 이런 글로벌 세팅보다 요런 위치에서 요런 그 팁 같은 위치에서 좀 격자를 많이 가지고 가고 싶으면은 사실은 그 바디 사이징이나 아니면 사이징 부분으로 해서 로컬 메쉬로 좀 많이 다루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디폴트로 해주셔도 크게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벽면에서의 그레디언트 때문에 그 벽면에서의 속도 조건은 0이기 때문에 이제 풀리 디벨롭 됐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약간 극단적이긴 한데 요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발달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벽면에서는 사실은 그 기울기가 0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계산 격자를 만약에 그 가운데 수준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벽면 근처에 계산을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주셔야 이런 식으로 얘도 보면은 이게 벡터 크기인데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형성되게끔 만들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많이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D로 해가지고 이 페이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 엣지들을 클릭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주는 방법도 있고 요 그 전체 바디를 클릭한 다음에 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주는 방법도 있고 이제 생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그냥 인플레이션 설정을 해주시면 그냥 알아서 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 로컬 메시에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로컬 메시에서 컨트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논으로 하면 그리고 프로그램 컨트롤러 하면은 이제 이런 아래 제약 조건들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으면 이제 저게 그 인플레이션이 제외가 되게 됩니다. 뭐 페이스 이름을 인넷이나 아니면 컨택트 리전으로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 그 면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생성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임드 셀렉션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면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로 지정한 면에 대해서 인클루드 해가지고 프로그램 컨트롤러 해가지고 이 면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생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타입들인데 디폴트로 아마 스무스 트랜지션을 디폴트로 돼 있고 뭐 저거마다 이제 저 사용처마다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보면은 이제 퍼스트 레이어 시크니스나 아니면은 토탈은 사실은 좀 이쁘게 나오지가 않을 경우가 좀 많아서 보면은 디폴트를 사용하시는 게 사실 가장 무방하기는 합니다. 이제 디폴트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무스하게 이제 그 곡면이 있어서 촘촘해야 되는 부분에는 좀 많이 들어가고 이쪽 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퍼스트 레이어 시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속 밖에 제일 최외곽에 있는 이 레이어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세팅이 없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서 그냥 보시면은 퍼스트 레이어 시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첫 번째 셀의 이 높이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스 레이트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레이어가 뭐 한 1mm다. 그러고 1.2로 그로스 레이트를 주고 뭐 5개의 레이어를 해라. 그러면은 1mm, 1.2m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가 쭉 늘어나게끔 그렇게 레이어를 설정을 해주셔서 생성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토탈 시크니스는 이제 전체 뭐 만약에 뭐 이게 이 레이어의 그 길이가 뭐 한 3mm다 하면은 뭐 3mm 그리고 뭐 그로스 레이트 뭐 대충 해주고 이렇게 레이어 해주시면은 이렇게 3mm 안에는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래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그 퍼스트 레이어랑 토탈 시크니스는 보면은 요 두께가 일정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왜냐하면 두께를 제가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퍼스트 아스펙트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종횡비를 서로 퍼스트를 맞춰주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비율에 대해서 이제 키워 나간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라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 아스펙트 레이시오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각형이다 보니까 종횡비가 사실은 좀 많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종횡비 뒤에 퀄리티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제 종횡비도 사실은 그 유동이 많이 변화하는 조건에서는 종횡비도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디폴트나 아니면은 뭐 이런 옵션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사실 거의 디폴트로 놔둬도 거의 무방하게 격자가 잘 짜지기는 하니까 이제 디폴트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랑 포스트 알고리즘이 두 개가 따로 있는데 그 프리랑 포스트는 말 그대로 프리는 그 아까 저 패치 컨포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엣지 만들고 페이스 만든 다음에 그 페이스에서 안쪽으로 레이어를 주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바디를 만들어주는 반면에 얘는 그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셀들을 레이어로 변경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프리로 무조건 디폴트로 해서 프리로 만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그리고 디폴트가 풀이기 때문에 이거 따로 컨트롤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어드밴스드 기능으로 해가지고 레이어 컴프레션이랑 스테어 스태핑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플루언트의 디폴트는 이제 그 레이어 컴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바로 뒷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것도 레이어 컴프레션으로 해주시고 스테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조금 좋지 않은 격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다음 장에 바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컴프리션 같은 경우에는 이 격자들이 이렇게
그 레이어가 작아질지언정 레이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 안쪽의 개수나 이 바깥쪽의 개수나 서로 같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윗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개수가 서로 같게 나오는데 스테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를 줄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먹어 들어가면서 이제 잠시만요. 이쪽에 레이어를 보시면은 그 인플레이션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먹어 들어가면서 삭제하면서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이 셀의 그 밑에 아래 밑에 단에 있는 얘네들 레이어들의 레이어 셀들의 이제 크기를 그냥 유지하면서 이제 그 계산 격자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부분에 좀 많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그 바닥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옆면은 또 사각형이고 이게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얘가 이렇게 그 그러니까는 프리즘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길쭉한 이런 프리즘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CFX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격자 퀄리티가 좀 낮아도 계산은 되기 때문에 그 CFX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경우에는 뭐 스테어 스태핑을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 플루언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의 퀄리티가 낮은 데다가 유속이 뭐 빠른 게 이렇게 지나간다거나 하면은 이 부분에서 수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이어 컴프리션이 디폴트고 레이어 컴프리션을 사용해서 격자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디폴트다 보니까 레이어 컴프리션으로 해가지고 격자 생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AMBM도 얘도 사실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패치 인디펜던스랑 비슷한 내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디폴트가 아마 ON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디폴트가 5% 돼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도 사실은 얘도 이제 요런 샤프 엣지나 아니면 이런 그림들이나 이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이런 조금 덜 클린업이 덜 된 애들이 형상들이 넘어왔을 경우에 그 클린업을 대신해주면서 이제 격자를 좀 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격자를 생성하기에 앞서서 형상도 먼저 좀 클린업을 많이 해준 상태에서 저희는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 기능은 거의 쓰지 않으셔야 되는 기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너무 바쁜데 이런 거 다 삭제하고 이제 클린업을 하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다. 진짜 하루 한 치약도 저거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급하게 해야 된다 하실 때는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셔서 이 부분은 AMBD를 사용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형상들을 전부 다 뭉개주시고 격자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는 형상을 클린업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기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메시 컨트롤 하면서 이제 서머리를 쭉 해본다면은 이제 어떻게 격자를 가져갈 것인지 전략이나 아니면 사이징이나 인플레이션 아니면 스무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 사이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록시미티나 하면 커베이처 아니면 유니폼 뭐 어댑티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고 그리고 그로시오 레이트 그리고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로시오 레이트랑 거의 비슷한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크게 컨트롤 안 하셔도 상관없다. 이제 스핀 앵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서도 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생성 방법들도 있고 이제 생성 방법들뿐만 아니라 이제 오토매틱하게 만들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컨트롤로 해서 아니면은 그 네임드 셀렉션 한 애들 중에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포스트로 해가지고 그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하게 만들지 아니면은 그 월에서부터 이제 그 벽면에 면, 그 다음에 면 다음에 레이어, 그 다음에 볼륨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쌓는 방법. 그러니까 사실 프리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맞으니까 이제 이 부분도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레이어 컴프리션이랑 스티어 스태핑 vs로 해가지고 레이어 컴프리션으로 디폴트로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메시 컨트롤도 넘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전부 다 컨트롤, 메시 컨트롤을 해놨으니까 이제 로컬하게 한번 또 저 메시를 다루는 방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메시는 뭐 사실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컷셀 메시가 뭐 계속 나오긴 하는데 사실 지금 버전에선 컷셀은 아예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컷셀은 빼고 뭐 그냥 메시를 누르시게 되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인서트로 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세팅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애들은 사실은 주로 거의 다르지는 않게 될 거고요. 얘네들은 사실은 컨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쉐어 토폴로지 해가지고 넘어오면 뭐 사용하지 않게 되겠고 노드 움직이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냅두고 그리고 이 위에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간략하게 이제 설명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좀 세세한 설명들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메서드를 건너뛰고 이제 바로 사이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벌텍스는 사실 점인데 점에 대한 사이징이라기보다는 얘는 그 스페어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 점이랑 반경을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R값을 줘가지고 이 반경 안에 있는 그 형상들에 대해서 격자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 게 이제 벌텍스로 해가지고 사이징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엣지로 해가지고 보면은 아까 뭐 이런 네모난 뭐 그 도메인이 블록 도메인이 있다고 보시면은 여기 이 엣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엣지의 크기나 아니면 이 엣지에 들어갈 메시의 개수를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멘트 사이즈가 크기고 넘버 오브 디비전스가 이제 이 개수들이 되겠고 얘도 똑같이 이제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로 해가지고 여기에 좀 많이 빡빡하게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엣지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스를 선택해서 이 면 하나를 선택해서 이 면에 이제 엘리멘트 사이즈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블록 전체를 선택해서 이 블록 전체에 이제 그 바디 오브 인플루언스나 아니면 사이즈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설명이 지금은 분약할 수 있는데 이제 뒷부분 가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엣지인데 가장 먼저 엣지인데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엣지가 선택이 돼 있는데 이거를 보면 디폴트로 돼 있는데 이 엘리멘트 사이즈 값을 변경을 해주셔서 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살짝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실습하시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십니다. 이게 그 여기에 그 사이즈를 엘리멘트 사이즈를 주거나 아니면 넘버 오브 디비전스에서 사이즈를 주시게 되면은 얘가 그 생성 단계 이전에 가상의 메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 엣지의 이 간격만큼 그 엣지를 끊어가지고 격자를 생성할 거야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그 끊어진 애들은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 끊어지는 간격을 사이즈로 주실 수도 있고 미터 간격 사이즈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넘버 오브 디비전스에서 숫자로 10개 하면은 이게 10등분이 되고요.
뭐 5개 하면 5등분이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엣지 컨트롤에 따라서 이제 그 격자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이 부분에서 격자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고급 팁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드밴스드에서 보면은 바이어스 타입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스 타입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은 이 벽 쪽에 좀 쏠리게 이렇게 그 엣지를 잘라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 양쪽으로 이렇게 좀 주게끔 잘라 준다거나 그러니까는 이 그 벽면에서도 바이어스로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게끔 이렇게 격자를 짜 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바이어스는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쪽 면에도 줄 수 있고 뭐 반대쪽으로도 줄 수 있고 양쪽으로도 줄 수 있고 아니면은 가운데 쪽으로 몰리게끔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바이어스 팩터를 통해서 미리 보기 하면서 아 나는 이 정도 크기면 되겠다라고 하실 때 정도까지 이제 이 넘버랑 바이어스 팩터로 이용해가지고 좀 몰아주거나 하시는 걸로 격자를 수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비헤이비어에서 보면 어드밴스 중에 아까 비헤이비어가 있었는데 이 비헤이비어도 보시면은 소프트랑 하드 이 2개의 탭이 있습니다.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 오브 디비전스를 4로 주면은 원래는 얘가 4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변 격자에 따라서 이 격자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갑니다. 그래서 얘가 4를 주더라도 소프트로 주면 정확하게 4가 아니라 보면은 6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쪽에서 이제 프로파게이트 된 게 있으니까 격자들이 이 격자 크기를 살려가면서 가기 때문에 얘가 4로 주더라도 6개가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소프트로 줬을 때는 이런데 하드로 주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4개가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원하는 숫자만큼 여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드 조건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 조건으로 주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줬던 거랑 이렇게 저 로컬하게 줬던 부분이 안 맞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에러가 날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 가면서 이제 격자를 생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마 얘도 디폴트는 소프트인데 뭐 원하는 대로 격자를 생성하고 싶으신데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 하시면은 하드로 해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더 사용자 입장에선 편리하고요. 아, 그래도 조금 나는 조금 초심자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소프트로 해서 하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엘리멘트 사이즈 이제 페이스랑 바디 이 2가지를 보시게 되는데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요 페이스를 아마 선택을 해가지고 사이징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스는 거의 유니폼하게 지금 격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쪽 뒤쪽으로 갈수록 격자가 좀 커지는 거를 이쪽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페이스는 페이스대로 이제 작성이 됐고 그 격자가 생성이 됐고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제 글로벌로 이제 그로스 레이트 1.2 요거에 따라서 그로스 레이트 1.2 요거에 따라서 이제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 사이즈로 주시면은 뭐 지금 이 도메인 크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바디 사이즈 엘리멘트 사이즈 2m인데 이제 2m대로 이제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 바디에 유니폼하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벌텍스나 아니면은 그 바디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나 바디 오브 인플루언스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얘도 점 하나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저쪽을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면은 이렇게 점 하나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그 바디 오브
인플루언스 옵션을 켜주시면은 레디어스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R 값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애들은 격자를 좀 빡빡하게 주고 싶다거나 하시면은 요거를 클릭하셔서 R 값 주신 다음에 이 R 값에서 엘리멘트 사이즈로 주시면은 보시면은 이쪽은 좀 시커멓게 좀 빡빡하게 많이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바디에서도 이제 이렇게 요 가운데 쪽에 애들은 보면은 좀 빡빡하고 요 밖에는 좀 성긴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위치별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할 때는 좀 더 빡빡하게 좀 격자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에 덧붙여서 이제 바디 오브 인플루언스인데 스피어는 아까 점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요 점에서 반경으로 이렇게 해주셨다고 보면은 바디 오브 인플루언스 이제 얘는 줄여서 뭐 BY라고도 하는데 바디 오브 인플루언스를 쓰시려면은 사실은 전 단계에서 이제 쉐어 토폴로지를 하지 않은 그 추가의 블록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솔리드가 제일 보기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 빨간 이 솔리드 BY처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란 요런 모양의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촘촘한 격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Y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BY를 하나씩 다 생성을 해주신 다음에 넘어와 가지고 격자를 그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격자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도 좀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 BY 요만큼 사이즈만큼은 또 여기에 격자가 보면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가는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그 이 BY를 쓰시려면은 그 형상 생성 단계에서부터 서로 그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서로 중첩되지 않는 서로 중첩되는 그 두 개의 볼륨들을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쉐어 토폴로지 안 하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쉐어 토폴로지를 안 하고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BOI를 생성을 해주시게 되는 건데 사실은 얘를 생성을 해주시면은 그 사용자가 이제 직접 보시는 면에만 좀 빽빽하게 격자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기는 한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다루실 때는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지나친 상태에서 격자를 짜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이런 면들을 그 볼륨들을 생성을 해주신다거나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전체 격자 크기를 좀 작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로스 레이트를 좀 변경하는 식으로 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컬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그 글로벌 컨트롤이랑 똑같게 이제 커베이처랑 프록시미티 두 개를 다 선택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스 면에서도 되고 뭐 바디에서도 되고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디피처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러니까는 로컬이랑 이제 저거 그 메시 퀄리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 격자가 이제 생성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엄청나게 큰 도메인에 대해서 요 좁은 부분에서의 격자 수를 얼마나 가져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네, 이런 부분은 그냥 있다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 형상이 제대로 클린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뭉개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디피처링으로 해서 다 페이스를 9개를 전부 다 하나로 묶어 주신 다음에 이제 디폴트 디피처링
사이즈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뭉개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 클린업이 된 상태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 매싱 컨트롤인데 사실 얘도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제 매핑이 가능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컨트롤을 해주실 수가 있고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들어갔던 것들도 이렇게 정렬되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페이스 격자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면 파이프 같은데 이제 주로 쓰긴 하는데 여기 안쪽 방향으로 여기 안쪽 방향으로 이제 몇 개의 저 디비전을 줄 거냐 이제 페이스 메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통 속이 빈 도넛 모양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헥사를 이런 식으로도 몇 개를 줄 거냐 뭐 5개 주면 5개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 엣지 선택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제 그런 건데 요거는 그냥 요것도 그냥 있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매치 컨트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은 후처리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왕복선이거나 뭐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여기 요면이랑 사실은 묘면이 시메트리 면이기 때문에 서로 시메트리거나 아니면은 그 피리오딕 조건으로 해서 이면 서로 면이 공유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산을 할 때는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그 컴퓨터 계산적인 이제 문제 때문에 컴퓨터의 그 기본적인 문제죠. 저 자연 소수점이라고 하나요? 그 플로팅 에러 때문에 이면이랑 이면의 메시가 서로 다르면은 결과가 사실은 같을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그 컴퓨터의 소수점 에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면과 이면을 매칭을 시켜서 완벽하게 이제 대칭이 되게끔 설정을 해주는 게 이 매치 컨트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시메트리한 계산을 거의 다들 쓰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이거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만약에 이런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면이랑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을 시메트리 하게끔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면 이제 이 매치 컨트롤 기능을 사용해서 동일한 격자를 가져가게 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메트리로 해가지고 요면이 붙어 있게끔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DOD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풀모델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4개를 전부 다 해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요거를 4분의 1 동가리 이렇게 내가지고 조금 그림이 그러는데 4분의 1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4분의 1 하나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다 똑같은 계산이라면 4개를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해서 이 4개를 복사해 주는 게 사실은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만 피리오딕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서로 면을 공유하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니어 피리오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피리오딕한 조건 주는 거. 그리고 핀치는 사실은 이것도 이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격자가 사실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는 형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면이 맞닿는 그러니까 요면, 요면, 요 밑에 면 이런 세 면이 맞닿는 이런 형상에서는 사실은
격자 퀄리티가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네모라도 세 면이 맞닿는 곳에서는 퀄리티가 좋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거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이 핀치라는 기능인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그 지오메트리 클린업 작업에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은 좀 제거를 하고 넘어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여주시면은 이제 아까는 글로벌리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페이스로 주실 경우에는 이 페이스에서 이 빨간 엣지를 해서 이제 주시게 되면은 이 엣지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엣지를 클릭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이 설정대로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엣지에 들어간 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밑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월에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수입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스에다가 엣지 클릭해서 저걸 만들어 주시는 게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데 이런 3D 형상이다 하실 때는 바디에다가 페이스 클릭하시는 게 더 수월하고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로컬 메시 컨트롤도 이제 끝났는데요. 뭐 앞에 이제 봤듯이 이제 그냥 글로벌리하게 이제 다루지 못했던 그러니까는 그 좀 세부적으로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촘촘하게 메시를 짠다고 하시면은 이제 로컬 메시 컨트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메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로컬 메시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맵드 메시나 아니면 그 다른 메시 컨트롤 방법들에 대해서 뭐 프리즘 컨트롤이나 아니면은 이런 컨택트 만나는 면들 뭐 핀치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 메시 컨트롤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